음식을 배달하러 온 배달 노동자들은 짐을 싣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아파트 입구에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의 방침을 고쳐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배달 노동자들이 오늘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음식을 배달하러 온 오토바이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차단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노동자가 걸어 들어갑니다. 인도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들이 여러 대입니다. 차량 진입이 안 되는 차 없는 아파트도 아닙니다. 아파트 울타리 너머 도로엔 택배 배달 차량과 우체국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10분에 배달할 것 같으면 이런 아파트들은 2, 30분씩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경우도 있고요. 돈을 1, 2천 원 더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오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배달 노동자가 들어오자 신상 명세를 적게 한 뒤 화물 승강기로 안내합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고요? 근처의 다른 아파트엔 배달 전용이란 표시까지 붙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좀 있긴 하잖아요. 화물 승강기는 한 대뿐인 곳이 많습니다. 수십 분이 금방 흘러가기도 합니다. 택배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층이 다 이렇게 배달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배달 노동자들은 이런 아파트 목록을 갑질 아파트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도 배달 장소를 고르기 어려워 피할 수 없습니다. AI 매착 너무 거절하면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은 오늘 인권위에 이런 아파트 103곳의 목록과 방침을 개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번 주 동안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른바 갑질 아파트 목록을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었죠. 밀착 카메라가 현장에 가서 아파트들의 입장은 뭔지 또 앞으로는 그럼 달라질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갑질 아파트 논란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다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 갑질이지. 지네가 꼭대기에 산다고 나까지 땅 밑으로 보면 안 되잖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배달 노동자 김영수 씨. 배달을 가자 아파트 관리인이 막아섭니다. 예. 나가자마자 왼쪽까지는요. 예. 배달 들어가야 돼. 떨어진 곳에 있는 엘리베이터 한 대. 3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금 배달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택배 상자도 보이는데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5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관리소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또 냄새 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화물용 엘리베이터고 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피 지역이라기보나 이런 불편한 아파트라고 해서 추가 비용을 더 받는 거는 없고요. 두 번째 콜, 이번엔 배달 노동자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존심 문제도 있고요. 일을 할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공개한 갑질 목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남 지역 아파트입니다. 이성희 씨가 입구에서 제지를 당합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씨는 뛰기 시작합니다. 뛰었는데도 도착하는데 3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뒤엔 걸어도 20초면 가는 거리에 후문이 있지만 주민들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저씨 기자를 모르는 거 아닌데 여기 다른 기지에서 여기 따라가고 사장님들이 다 그걸 알지.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네, 1층 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린이를 키우는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까지도 못 들어게 하는 것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헬멧을 벗어서 로비에 보관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탓을 쓰면 CCTV에 얼굴이 안 보이나? 왜 못 쓰게 하지? 배달 노동자들이 공개한 이른바 갑질 아파트층 얘기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좀 쉽게 들어오시는 곳이 본데요. 네, 외부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손님들도 화물용 엘리베이터 타나요? 외부 손님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승강기를 타려면은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방문증 카드를 그 라이더든 누구든 간에 그 본인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함부로 그걸 갖고 가셨다가 반납을 안 하시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바뀐 곳도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예전에는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헬멧 벗어야 된다. 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많이 안 왔었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별다른 제재 없이 들어가니까 잘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기자가 직접 배달해봤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시간 그리고 돈과 직결됩니다.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말이 없으면 배를 누르는데 답이 없으니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배달입니다. 갑질 아파트는 배달 시간이 2~3배는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저희는 이제 전업 라이더거든요. 근데 콜이 없을 때는 그것도 가야 할 경우가 있어요. 콜이 없을 때 계속 놀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 3,500원인데 이거 4,000원인데 헌법상 네. 모든 권리도 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재선권이 조금 제한되더라도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의 보호에 더 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인권위는 민주노총과 라이더 유니온이 낸 진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배달 노동자들은 인격을 무시당한 기억이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손쉽게 말하기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의 관리와 안전이 중요하다면 노동자를 존중하는 선에서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이혜원입니다.